자, 여러분, 지금 즉석 라이브 참여고요. 레전드 찍어주실 우리 치즈볼님 모시겠습니다. 쌈하이. 네, 치즈볼님 반갑습니다. 야,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라이브 참여하시는데 아, 오랜만이네요. 네, 많이 바쁘셨죠, 그죠? 요즘 바쁘다 보니까, 이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게 참 시간이 안 맞았네요. 자, 그래도 오늘 시간이 딱 맞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제가 현실 공포는 정말 자신있게 많이 들려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귀신 같은 거라서, 사실 이게 어떻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거 좀 무섭다.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우선 한번 들려드릴까 싶어서 네. 이제 가져오게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한데,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제목은 사실 저도 뭐로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쌈팬분들이 듣고 나서 제목을 지어주시면은 그때 유튜브 제목이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5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30대 초반에 영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이 영택이의 직업은 보험 설계사예요. 보험 설계사는 뭐 일반 월급 타는 직장인들과 다르게 본인이 계약한 만큼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계약한 사람이 계속 계약을 유지하면은 인센티브를 꾸준히 받게 되고, 그래서 고객들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에요. 네. 이 보험 설계사 직업 특성상 본인이 그달 계약을 한 건도 못했다 이러면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보통 이제 대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럼 만나서 뭐 상담하는 시간도 쓰지, 카페에서 만나면 뭐 커피값, 밥집에서 만나면 밥값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내면서 고객들한테 상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실함과 이제 뭐 인맥, 뭐 말 잘하는 능력,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업이에요. 근데 영택이는 좋게 말하면은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 좋게 말하면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보험 계약을 따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말재주도 좋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 고객님 이번에 나온 화재보험 이거 안 되면은 뭐 가택신이 뭐 분노해서 퇴근할 때 뭐 집에 불날 수도 있어요. 이제 막 이런 이제 농담도 던지면서 이제 사람들 잘 깨워내고 계약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나름 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진작에 이제 변두리 골목길에 있는 집도 한 채 샀어요. 이 영택이의 보통 하루 일과는 고객들과 이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제 저녁까지 일을 해서 하루 일과를 다 맞추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집 바로 앞에 큰 평상이 있어요. 그 큰 평상엔 항상 안경 쓴 할머니 두 분이서 거기 매일마다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계세요. 그럼 옆에 보면 항상 떡하고 우유를 놔두시고, 그럼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서 두 분이 수다 떠시고, 그럼 이제 영택이가 와서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하면은 오구 우리 총각 퇴근하고 오는겨? 하면서 받아주시고, 그럼 옆에 있던 떡하고 우유도 좀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영택이도 오늘 진상 고객 있었어요 할머니. 무슨 미납된 보험비를 뭐 60개월 할부 안 되냐, 뭐 차는 되는데 왜 보험은 안 해주냐, 뭐 이런 고객도 있고, 또 어떤 고객은 뭐 8,000원짜리 보험 가입해놓고 뭐 사은품으로 김치 냉장고 달라, 뭐 이런 고객들도 있고, 막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은 또 이웃 주민들도 같이 여기 평상에 같이 앉고 이렇게 또 수다 떨고, 약간 이제 정이 많은 동네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골목길 있는 집들은 이웃 주민들끼리 친하고 정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항상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열심히 인터넷에서 이제 보험 홍보를 하고 또 고객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점심도 먹고 이제 모처럼 이제 사우나 가서 찜질을 하면서 쉬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아줌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보험 설계사 영택 씨 맞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네 맞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지인이
이번에 영택 씨에 대해 보험 잘 들었다고 저한테도 추천하길래 이제 저하고 제 딸이 보험 좀 들고 싶은데 상담이 가능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택이는 예, 바로 그럼요. 고객님 바로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전화한 아줌마랑 그 딸이 이제 커피 3잔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착석을 하고 이제 아줌마가 제 친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추천하던지 저한테도 이제 상담 받으려고 이제 딸하고 이제 같이 왔어요. 제 친구도 이제 최근에 영택 씨한테 보험 들었는데 이제 친구 이름이 이영자인데 기억하세요? 이제 이러는데 영택이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최근에 이제 그런 이름을 가진 여성분이랑 계약한 적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기억이 없을지언정 마치 단골 손님이 오듯이 환하게 대하면서 그분이요. 아이고 잘 알죠 사모님. 그 엄청 착하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이제 이러고 일단 아는 척부터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다 돈이잖아요. 뭐가 됐든 지인 추천이라는데 계약 성사될 확률 높잖아요. 네. 자고로 보험 설계사란 나의 저승에 데려가려고 온 저승사자한테까지도 저승에서 일하다 보면 다쳤을 때 보상받는 저승 실비 보험도 만들어서 파는 게 보험 설계사예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 따님을 봤는데 따님이 20대 한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그렇게 미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미인도 미인인데 용택이의 완전한 이상형인 거예요. 보험 상담을 하고 꽤 높은 금액의 보험을 둘이서 들어줬고 영택이는 따님을 또 보고 싶어서 보험 계약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상담을 또 해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뻥카를 치면서 또 만나자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따로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영택이는 이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다 발휘해서 그 따님의 호감을 얻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택이가 이제 딱 하나 꿈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자.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이유가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엄청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외모를 갖고 와서 나름 괜찮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얼마나 못생겼냐면 또래 많은 여학생들의 남자친구가 되었어요.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못생겼는데 왜 남자친구가 되었냐? 영택이가 이제 등교를 하다가 여학생들 무리를 마주치면은 뭐 한 여학생이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제 이러면서 웃고 다른 여학생이 야 뒤질래 이러고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식의 남자친구.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시절을 겪고 왔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게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꿈이 있었죠. 네. 그 꿈이 이루어졌고 결국 둘이 사귀게 됩니다. 영택이는 한동안 이제 그 여성분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데이트를 잘 하면서 지냈어요. 한 달쯤 사귀었을까. 하루는 여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놀자. 오늘 엄마 안 들어와서 집에 혼자다. 와서 신나게 놀고 자고 가. 이러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거절할 수 없는 최고의 멘트잖아요. 당장 내일 세상이 망해도 오늘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 이제 이런 명언이 있듯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좀 낡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부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고 방이 많더래요.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TV에도 보고 이제 꽁냥꽁냥 했대요. 그러다 문득 한 방문에 눈길이 갔는데 문고리 옆에 큰 부적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영택이는 이제 궁금해서 저 방문에 붙어져 있는 부적이 뭐야? 라고 물어봤죠. 영택이 여자친구는 우리 집안이 좀 무속신앙 같은 걸 믿어서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붙여놓은 거야. 우리 잘 때 이제 저 방에서 잘 거야. 저기서 자면은 우리가 좀 더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을 거야.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영택이야 뭐 미신 같은 건 믿지 않으니까 이제 뭐 상관없겠다 싶어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시계를 보는데 이제 어느덧 새벽 1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제 슬슬 잘까 하니까 이제 그래 자자 하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통 방에 침대나 서랍 가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아예 아무것도 없고 딱 방에 이불만 바닥에 딱 깔아놓은 상황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계절이 여름이에요. 밤인데도 엄청 더워가지고 여자친구 집 가자마자 집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을 켜도 집이 원체 크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지나야 겨우 시원해지는 집 구조인데 이 방은 하루 종일 방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엄청 더워야 정상인데 에어컨을 틀어놓은 거실보다 더 추운 거예요. 심지어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야, 이 방 계속 갇혀 있는데 왜 이렇게 춥냐? 으스스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자친구는 이제 이불 깔아놓은 곳에 누워가지고 야, 들어오면 따뜻해. 이렇게 말하길래 그냥 옆에 같이 누웠어요. 누워서 잠을 뒤적이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너무 추운 거예요. 계속 뒤적이다가 겨우 쪽잠을 자게 됐어요. 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꾸 딱, 딱,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 소리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딱, 딱, 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제 귀를 기울였는데 발 밑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발 밑을 보는데 여자친구가 영택이 발톱을 깎고 있더라고요. 응? 아주 신중하게 네. 조심조심 딱, 딱, 딱. 영택이가 이제 순간 놀라가지고 얼어붙고 쳐다보다가 여자친구랑 눈이 마주쳤어요. 여자친구가 당황하면서 깼어? 아, 너 발톱이 길어가지고 좀 잘라주려고 했지 하면서 이제 멋쩍게 웃는데 영택이는 당연히 무섭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방에 부적도 붙어있고 온도도 뭐 비정상적으로 춥고 뭔가 이상한데 새벽에 자다 말고 남친 발톱 깎아주고 있는데 오. 영택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쳤죠. 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깎은 발톱을 무슨 요강 같은 걸 가져와서 거기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강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영택이도 이제 무서워서 나 그냥 집 가서 잘게 하면서 이제 빨리 뛰쳐나오려고 이제 옷을 막 허둥지둥 챙겨서 입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면은 막 가려고 하는 거 말리고 뭐 대화를 하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영택이의 깎은 발톱을 계속 쳐다보면서 살짝 웃으면서 응 이제 집에 가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어? 그렇게 영택이는 이제 여자친구 집에서 바로 뛰쳐나왔는데 딱 문을 열고 나자마자 머릿속에서 갑자기 웅웅 거리면서 두통이 엄청 밀려오는 거예요. 엄청 어지럽고. 그래서 일단 자기 뺨을 막 때리면서 정신 차리자 하면서 큰 길가로 나왔어요. 빨리 집에 가려고 신호등 이제 횡단보도 앞에까지 뛰어갔어요. 횡단보도 앞에까지 딱 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몇 명 같이 있고 이제서야 좀 안심을 하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근데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안 바뀌는 거예요. 차는 계속 쌩쌩 지나가고 있는데 마음은 또 괜히 초조해지고 옆을 둘러보니까 사람들 몇 명 이제 서 있는데 무표정으로 계속 정면만 응시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용기가 난진 모르겠어요. 괜히 공포를 떨쳐내려고 옆에 서 있는 여성한테 이거 신호등이 안 바뀌네요. 이거 고장났나 봐요. 하하하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여성은 몸을 그대로 멈춘 채 얼굴만 자기 방향으로 틀더니 빤히 10초 정도 쳐다보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하는 거예요. 영택이는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던 육교로 건너자 생각하고 뛰어갔어요. 한참을 뛰고 있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고 차도 쌩쌩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자동차 부웅 소리라든가 뭐 사람들 지나가는 발소리라든가 뭐 노랫소리라든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엄청 고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더 빨리 뛰어가려고 이제 육교를 이제 건너서 이제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골목길 위에 자기 집이 있으니까 또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골목길 곳곳마다 있는 가로등이 오늘따라 불빛이 다 안 들어와 있고 꺼져 있고 골목길 곳곳 집들이 새벽 시간에도 이제 한두 곳은 분명히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는데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허겁지겁 집 앞에까지 올라왔어요. 그제서야 이제 자기 집 근처까지 와서야 늘 보던 익숙한 풍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정겨운 우리 집이 앞에 있고 옆에 구멍가게가 있고 또 옆에 수선집이 있고 집 바로 앞에 커다란 평상이 있고 그 평상에 매일 앉아 바느질하는 두 할머니가 계시고 영택이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지금 새벽 2시 반인 거예요. 아니 새벽 2시 반에 저 할머니들이 평상에서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평소처럼 바느질하고 계시는데 안경이 빨간색으로 살짝 빛이 나는 거예요. 서로 대화도 없이
바느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두컴컴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바느질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영택이는 또 너무 무서웠지만 무서움보다 의아함이 더 커가지고 천천히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들 안 주무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제가 지금 집까지 뛰어오느라 이제 숨이 차서 그런데 어제 먹던 우유 남은 거 있으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쳐다보면서 옆에 있던 고구마를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할머니 고구마는 됐어요. 숨이 차서 우유 남은 거 없어요? 물어봤는데 응, 먹어 하는 거예요. 할머니 고구마는 됐다고요. 빨리 먹어 하는 거예요. 아, 할머니 저 그냥 됐어요. 저 집에 들어갈 테니까 빨리 두 분도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니까 먹으라고!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지금 뛰어서 숨 차는데 고구마 먹으면 목이 메어요 할머니 이렇게 작게 말했는데 응, 우리 총각 빨리 먹고 목 메어서 죽어 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됐다 이거. 아, 빨리 집에 가자 하고 이제 후다닥 이제 집으로 이제 뛰려고 하는데 머리가 또 핑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닥에 딱 쓰러지고 정신을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눈을 떴는데 하늘에 달이 2개가 떠 있는 거예요. 보름달 옆에 토승달 하나. 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병원에 있었는데 옆에 보고 있던 간호사가 환자분 일어나셨어요 하면서 이제 의사를 부르고 상황을 이제 들어보니까 아침에 이웃 주민이 집 그 평상에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제 발견해서 구급차를 부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후쯤 이제 눈을 뜬 거고 영택이가 이제 추스리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여친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없는 번호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한번 가볼까 이제 그때 그 생각은 엄두도 안 나고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보험 계약하는 이제 손님 전화가 이제 울려가지고 일단 일부터 하자 하고 이제 또 고객 대면하러 이제 일하러 갔어요. 근데 일이 손에 안 잡히니까 적당히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똑같이 평상에 이제 할머니 둘이서 바느질 하고 있고 옆에 이웃 주민들 같이 앉아 있고 늘 똑같은 풍경인 거예요. 근데 영택이는 어제 일 때문에 그 새벽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무서워서 바로 집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일찍 자자. 요즘 갑자기 뭐 기가 약해져서 그런가 이제 싶어서 이제 잠을 들려고 하는데 아까 하루 종일 잠을 잤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밤 11시, 12시, 새벽 1시가 되는데 또 머리가 윙 울리면서 어지럽고 두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리를 붙잡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쾅쾅쾅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1시에 집 문을 쾅쾅 두드리는 미친놈이 어딨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영택이는 무서워가지고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그렇게 문을 계속 쾅쾅쾅쾅쾅 거리고 3시간 정도를 계속 쾅쾅쾅쾅 거리는 거예요. 영택이는 이제 그 소리를 계속 떨면서 듣다가 자버립니다. 그렇게 또 아침이 됐고 일어났어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또 다시 일 출근하고 고객 대면하러 가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야 되는데 집 가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리자 하면서 이제 타이레놀 또 사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집에 갔어요. 또 새벽 1시가 되니까 현관문에서는 이게 벌써 일주일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누가 장난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쾅쾅쾅쾅 울려 퍼지니까 무서워서 이제 누군지 쳐다볼 엄두도 안 나다가 결국에는 궁금증을 못 참고 또 이제 쾅쾅쾅쾅 두드리길래 현관문 앞에 작은 구멍으로 바깥을 몰래 봤어요. 그 순간 영택이 눈에 들어온 건 보험 상담을 받았던 그 여자친구 어머님인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모습이 창백한 얼굴에 황빈 눈동자 그리고 한 손에 고구마를 움켜쥔 채 눈을 두드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빨리 먹고 죽어야지 빨리 먹고 목매어서 죽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영택이는 이제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기절할 것 같은 공포 속인데 필사적으로 이제 문을 또 다시 단속하고 입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그날 이후에 문 두드리는 게 더 거세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두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문을 부수려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막 팡팡팡팡.
영택이는 엄청 무섭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경찰에 이거 신고를 해야 되나, 신고해봤자 이거 끼케야 벌금인데 이거 나중에 보복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이때 당시에는 뭐 골목길에 CCTV도 없었어요. 15년 전쯤이고 골목길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고 한번 같이 있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공포수들로 이거 출간하면 떼돈 벌겠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안 믿죠.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그때 당시 영택이 집에 갔던 친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부터 이야기 들려준 친구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영택이가 자꾸 이제 새벽 1시만 되면 전 여친의 엄마가 나타나서 쾅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린다고 하니까, 그래 오늘은 다 같이 자지 말고 새벽 1시까지 기다리자 하고, 영택이 포함해서 이제 친구들 총 4명이 수다를 떨고 TV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10시쯤 됐을 때 친구 한 명이 너무 심심하다, 졸리다 하면서 아줌마 나타나면 깨워줘라 하고 자버리고, 영택이도 옆에서 고통 속에 벌벌 떨다가 같이 스르르 감기고, 이제 본인하고 이제 친구 한 명이 남아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잠이 안 오고 이제 거실에서 TV 보면서 계속 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그러다가 친구가 우리 집 둘밖에 안 자니까 이거 심심한데 고스톱이나 치자 하면서 이제 영택이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점당 100원으로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한창 재밌게 치고 있다가 폰에 알람이 울렸어요. 일부러 이제 새벽 1시에 맞춰놓은 거거든요. 근데 진짜 현관문에서 쾅쾅쾅쾅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친구는 이제 순간 얼어붙어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나타났다, 야 이 시간에 뭐 귀신이야 사람이야, 이게 말로만 떠들다가 이제 계속 이제 쿵쿵쿵 들리니까, 어차피 뭐 집에 지금 사람도 많으니까 야 당당하게 나가자 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안방에 나와서 현관문을 뛰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둘이 하나 둘 셋 외치면서 현관문을 쾅 열면서 큰 소리로, 아니 이 시간에 남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행패 하고 말하려는데 말을 다 잊지 못했어요. 네. 영택이가 밖에서 현관문을 머리로 쿵쿵쿵 거리면서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영택이요? 네, 영택이가요. 그럼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영택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제서야 이제 친구들하고 마주쳤는데, 그 순간 집안의 불이 일체히 다 켜졌어요. 네. 영택이 입가에는 노랗게 으깨진 고구마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영택이가 이제 다 먹었어 이렇게 말하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쓰러진 영택이를 구급차에 불러서 이제 병원에 빨리 보내고, 아침이 돼서 이제 영택이가 일어났죠. 영택이가 이제 아까 일어난 일들을 다 말하니까 영택이는 이제 도로 화내면서 무슨 소리냐, 너희가 날 죽이려 했다 이러는 거예요. 영택이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택이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날 이제 자버렸는데 새벽 1시에 쿵쿵쿵쿵 문소리에 또 깼어요. 근데 같이 있던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찍 간 건가, 뭐야 같이 있기로 해놓고 다 도망간 건가 하면서 친구들 찾고 있는데 현관문은 계속 쾅쾅쾅쾅 울리고 있고, 근데 현관문 밖에서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택이는 또 친구들이 장난치는 건가 싶어서 현관문 앞에까지 가서 작은 구멍을 살짝 봤는데, 친구들이 똑같이 창백한 얼굴로 무표정하게 한쪽에 고구마를 들고 한 손에,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친구들에게 아줌마가 찾아왔다는 소리만 했지 고구마 소리는 아예 한 적이 없는데, 얘네도 홀렸구나. 그 상황에서 이제 머리가 또 핑 돌아서 기절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일어나니까 친구들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택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죠. 상황이 더 심각해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친구 한 명이,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이제 무당분이 계시다, 나름 용하신 분인데 너 아까 새벽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얘기 드렸는데 진짜 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고 계시니까 기다려라. 근데 영택이는 미신은 믿지 않지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고 기다렸어요. 이제 무당이 왔고, 무당이 영택이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야 네가 어떻게 여기 있어 하면서 완전히 사색이 돼서 바닥에 엉덩이를 쿵 찍었어요.
친구들하고 영택이가 이제 진정시키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을 다 싹 다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당이 좀 진정되면서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 집이 어디냐 앞장서라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기로 했어요. 친구 한 명은 중간에 갔고 이제 영택이하고 친구 둘 무당까지 총 4명. 그래서 여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갔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전화도 뭐 번호가 바뀌었잖아요. 뭐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제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집 지금 아무도 안 산다. 그냥 빨리 강제로 부셔라. 이거 한시가 급하다. 이러길래 친구들이 진짜 이제 물론 이러면 안 됩니다만은 이제 몽키 스패너하고 뭐 잡다한 거 다 사가지고 강제로 이제 부셔가지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실에 소파나 TV 같은 가구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바닥에 고구마들을 말랭이로 건조시켜가지고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적 붙어 있었던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잤던 방, 그 방 말고는 다 방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친구들은 야, 여기 사람 사는 집 맞냐 옆에서 이제 묻고 있는데 무당이 그 부적 붙은 방을 냉큼 열더니 거기에 있던 요광을 집어서 뚜껑을 열고 바닥에 막 쏟는 거예요. 그 내용물에는 머리카락, 발톱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고구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무당이 한참을 보더니 이제서야 좀 납득이 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친구들 보고 바닥에 이제 쏟아진 것들 다 비닐봉지에 담으라 해서 다 담고 나서 부적을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쓴 부적을 딱 붙이더니 밖으로 나가서 그걸 이제 라이터로 이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 씩씩대면서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을 봤나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영택이는 뭐 계속 궁금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죠. 근데 무당이 말하길 이건 양밥이나 저주 같은 것보다 더 지독한 짓이다. 너가 만났던 그 여자친구가 고구마라는 매개체로 어떤 여자를 옥매어 죽이게 했고 계속 먹인 거죠, 고구마를. 그 사념이 저주가 되고 귀신이 되어 그 여자친구에게 씌워져서 죽을 운명이었는데 뭐 귀신 돌려막기 마냥 너를 여자친구로 인식시켜서 달라붙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무슨 카드 돌려막기도 아니고 귀신 돌려막기는 또 뭐야. 애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또 옆에서 낄낄 웃고 있고 무당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좀만 더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너가 그날 의식이 치러진 날에 세상이 좀 다르게 보였지? 하늘의 달도 2개였다고 했고 그거는 너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아마도 귀신들 세계 속 평행 공간에 잠시 거쳐간 거다. 귀신을 너로 돌려막기 할 때 겪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런 경우는 직접 처음 봤대요. 그렇게 무당이 써준 부적을 알려준 대로 자기 발톱을 다시 깎아서 다시 그 부적을 붙여서 요광에 담고 그 집에 놔두고 왔어요. 그대로. 근데 그 일 이후로는 뭐 아무런 일도 벌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가져오게 됐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한 또 뒷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인터뷰 끝나고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일을 겪은 이후에 몇 년 뒤에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이제 이거는 몇 년 흐른 뒤 이야기니까 좀 이야기 개연성이 안 맞은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난 그때 들었을 때는 좀 무섭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자. 왜냐면 제가 항상 현실 공포만 풀어들었는데 현실 공포가 왠지 현실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좀 몰입도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귀신 장르는 처음이라서 저도 이제 듣고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풀어보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목을 뭘로 지을지는 생각도 안 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귀신의 평행세계 탐험 뭐 이런 제목 이런 주제이지 않았나. 이거는 뭐 한번 쌈팬분들이 그 제목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와, 근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데요.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데 나중에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거는 네. 아마 유튜브 올라갈 때 네. 네,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릴 게 전에 사체도 이제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댓글에 보면은.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조회수가 높아지고 형들이
이야기를 들려준 형들이 이걸 보고 아 이제 와서 그때 당시에 뒷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하면서 다 들려주셨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에 몰아서 들려드리면은 나중에 몰아보기로 한번 올려줘도 쿠키식으로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사체 이야기, 그 다음에 네. 사이비 종교 이야기, 그 다음에 네.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등등 그 귀신 돌려치기. 뒷이야기들을 모아서 네네. 더 풀어주시겠다. 몰아보기식으로. 네네. 이제 쿠키 있음 이러면서. 아무튼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귀신 장르는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귀신을 한번 겪어봐야 알 텐데 겪어본 적 없고 항상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주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네. 고구마가 왜 매개체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자친구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제 생각이지만, 제 의견이지만, 그 여자친구가 그 어머니를 죽인 것 같아요. 그 고구마로 숨 못 쉬게 해서 고구마를 계속 먹여서 목매어서 죽이게 하고 그 사념이 자기한테 깃드는 거를 또 걔도 뭐 무당집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자기 남친한테 귀신 돌려치기 한 거죠. 돌려막기.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지 않았을까? 그 뒷 이야기 에피소드는 이제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몇 년 뒤에 그 여자친구 다시 재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제가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쯤에 이제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지금 몇 년 뒤 얘기까지 풀어보면 개연성이 없으니까 이야기에. 야, 그 이야기 중에 우리 지금 채팅을 쫙 보고 있는데 네네. 뭐 고구마가 나오니까 지금 나문희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호박 고구마. 네. 아무튼 근데 제가 제목이 떠오른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내 발톱을 깎던 여자친구.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네, 알겠습니다. 모집해 볼게요. 네, 아이고 좀 어떻게 전 편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니요, 되게 이야기에 좀 재밌었어요. 퀄리티가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편은 또 현실 공포로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그 이야기로 찾아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참여 감사드리고요. 네, 조만간에 감사합니다. 또 뵙시다. 조만간에 또 쌈빠이. 뵐게요. 오디오가 계속 겹치네. 자,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쌈빠이. 쌈빠.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충격이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와, 우리 치즈볼님이셨고요. 자, 치즈볼님이 현실 공포로 2개를 풀어주신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죠. 사체 이야기랑 그 다음에 사이비 종교 이야기. 그 이야기도 둘 다 정말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시고요. 와, 이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 양밥이 많다고요? 심괴에서도 꿈파리 여자 나온 적이 있고요. 구황작물의 역습. 제목을 냥PD님, 네, 감을 잃으신 구황작물의 역습. 뭐 나름 코믹하고 괜찮긴 하네요. 네. 자, 고구마 살인마. 달이 2개 뜬 날의 이야기. 자, 문초님, 문이 들어가 있네요, 닉네임에. 그래서 지금 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사이다로 테마? 고구마엔 사이다인가요? 네. 야, 그런데님, 센스가 사이다는 상상도 못했네요. 엔젤오션님이 저주는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가는데 끝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죽으니까 해도 되는 줄 알죠. 야,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그 여자의 엄마의 죽은 영혼이 찾아왔던 거네.
참 신기합니다. 근데 양밥이 성공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그 저주가 수십 배로 그 저주 건 사람한테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